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죠. 자, 먼저 이 리보세라니까 감늘려주마 글로벌 가남시장 3년 내 50% 달성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의 제왕이죠. HIB는 에스모가 있는 달에 주가가 좋지 않았던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0월달 주가는 어느 시점에는 주가는 좋은 위치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이번 주 주가 예상 흐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다우가 0.23%, 하락에 나스닥 0.33%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로 마감했죠.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조금 해준 상황인데 아직도 좀 불안불안하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강세, 그 외에는 좀 약세 흐름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한 이유를 보면은 지금 금리가 상당히 크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다.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연준 매파 발언에 불이 붙어버렸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환율을 보면은 1358.5원. 지금 환율이 지금 아주 크게 올라갔죠.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좀 흘러가죠, 보통. 자, 요런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지수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은 아주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타결이 일단은 급한 불은 껐죠. 셧다운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타결이 일단은 되면서 임시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45일 정도 이제 시간을 번 상태죠. 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가남시장 공략 나서는 HIB 3년 내 시장 점유율 50%가 목표다. 자, 50% 목표인데 여기 보면은 시장 점유율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50% 정도는 우리가 먹을 자신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9월 27일 8시에 먼저 나온 소식이죠. 27일이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먼저 이 소식이 프리미엄 페이지에서 나왔고, 3일 날 이 기사를 2일 날 이 기사가 다시 또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 개장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이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데이터가 상당히 좋죠. H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에 글로벌 시장 안착을 했다. 안착을 자신했다. 자, 미국 시장은 내년 5월에 허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5월쯤 되면은 허가 여부가 나올 겁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넥사바는 물론 인핀자 아바스틴 등 경쟁 약물 대비 높은 생존 기간, 가장 길죠 20.1개월 증명을 했고, 부작용 통제도 가능하다라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글로벌 진출하고 3년 내에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24년도 5월 달에 허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진출을 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침투를 해서 3년 내니까 24년 이후에 25, 26, 27, 2027년 정도 되면은 시장 점유율 50%까지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했죠. 자, 지금 이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보세라닙과 감릴주마 리보세라닙에 대한 현장 실사가 8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자, 보통 이제 신약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 출시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 멀티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좀 더 빠른 상업화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허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DA 허가 획득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후 제품 출시는 3개월 정도 준비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 5월달에 승인이 되면 8월 정도면 출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흥행 자신을 하고 있고 3년 내 아바스틴 임핀지 넘어설 거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생존 기간이 22.1개월로 가장 길다. 임핀지 임주도도 16.4개월,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19.2개월. 그래서 다 뛰어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예후가 아바스틴이 1등급 환자에서만 예후가 좋았는데 리보세라닙은 1, 2등급이 다 좋더라. 그래서 간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우월하게 높은 경쟁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간암 분야 핵심 오피니언 리더 KOL 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일단 기간이 가장 길고, 그리고 아바스틴이 부작용이 위장관 출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리보세라닙은 이런 부분 없다. 통제 가능하다. 여기 이제 높게 평가되고 있죠. 지금 뭐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해볼만하죠. 모든 부분이 데이터로 봤을 때 좋습니다. 실제로 FDA는 아바스틴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위장관 출혈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발생을 했을 때 대처가 빠르다, 가능하다. 혈중 반감기도 아바스틴은 20일이지만 리보세라닙은 11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69.1% 정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침투해서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시장을 뺏어 오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작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아바스틴 티센트릭의 이런 약점들을 서서 약점들도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약점을 이용해서 69.2%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 3년 만에 넘어설 거다 자신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은 TKI 단독요법에서 면역항암제 병행요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간암 부분은 29년 12조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3년 내 50% 가능할 걸로 본다 라고 하면은 50% 6조죠. 6조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29년도가 12조니까 이렇게 본다면 뭐 27년도는 뭐 10조 정도를 많이 잡으면 5조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로 봤을 때 침투를 하고 3년 정도면 리버 칸넬이 가장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 생존 기간이나 부작용 부분에서 위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집판 준비를 하고 있죠. 엘레바에서 집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한 의료면허 획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개 이상 진행했죠. 14개 주에서 의료면허 획득을 했고 50개 주 모두 의료면허를 획득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KOL을 포함한 간암 전문가들이 리버 캄넬의 3상 결과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항암제 최초로 란셋에 게재되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로 평가를 받죠, 란셋. 그래서 리보세란 임상 3상 결과가 란셋에 게재되면서 HIV와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빙성이 높게 형성이 됐다. 임상 3상 결과와
KOL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시장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HF에서는 보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게 뭐 진행이 될 거다.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일단 나왔고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고 지금 10월달 들어서 이제는 에스모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두 주, 3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는 뭐 수목금이면 끝이죠.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이 파동을 한번 주고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밀렸죠. 이런 행사, 여러 뭐 행사들이 있었죠. 이런 행사들로 한번 올라서고 그러고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기관 주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소식은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10월 20일이니 바이오 쪽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바로 진행이 되어서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번 주에 좀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번 주 그런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을 텐데, 이 누구 마음이다? 외국이나 공매 마음입니다. 외인 공매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해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좋았죠. 좋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긴 연휴 이후에 또 자신감이 좀 붙기 때문에 장 초반 첫날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걸리는 부분은 환율이 지금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환율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국채가, 미국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는 외인들의 포지션, 그리고 공매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바이오는 걔들이 거의 뭐 신처럼 주가 방향을 좌지우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HLB 자체적으로는 저런 소식이 나와서 좋은 이야기다. 근데 이제 HLB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이죠.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먹힐 거냐,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JP신한항구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거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나 이제 10월달로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주가는 높게 형성이 되었을 거다.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 외인 공매들이 이제 인정을 해줄 거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월달을 크게 하나로 본다면 뭐 좋은 위치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주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 못합니다. 금리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은행 금리도 이제 고금리 이런 부분들로 간다, 이런 상황에다가 국채금리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외인기관 공매들이 어떻게 제약바이오를 이끌어 나갈 거냐, 여기에 달렸다. 명확하게 이번 주부터 밀고 올라가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글로벌적인 환경은 좀 좋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0월달 에스모 구간이 되면은 항상 한번 띄우는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